그 다음에 3주택 같은 경우에는 30%. 하지만 양도소득세가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올해 5월 9일까지 배제를 했었는데, 중과 배제를 했었는데 1월 10일 날 대책이 발표한 다음에 1월 23일 날 또 후속 대책이 바로 긴급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후속 대책의 내용은 굉장히 광범위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장장 197페이지에 달하는 책 한 권 정도의 분량의 이제 후속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선 또 뭐 부동산 대책이나 다른 건설회사 대책, 여러 가지 뭐 부양 대책들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제 부동산 관련된 대책이 한 10페이지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10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또 그거를 또 다 설명드리기는 뭐 1탄과 2탄에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뭐 다 꼼꼼하게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가장 간단하고 중요한 부분, 제가 뭐 오늘 원래 예시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들도 이 위치에 다시 한번 나왔더라고요. 이 후속 대책에 다시 한번 나와서 그 부분을 좀 간단하게 짚고 제가 원래 하려고 했던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는 부분, 이 부분에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자료 화면을 보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월 23일 날 발표한 후속 대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세법 개정에 대한 후속 시행령 개정안입니다. 이 부분에서 뭐 부동산 관련된 거는 10페이지 정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좀 몇 가지를 뽑았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주택 공급에 대한 소규모 주택을 이제 주택수에 포함을 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또 지방에 대한 중공업 미분양 주택 아파트를 주택수에 포함을 안 시키는데 여기에 대한 혜택은 무엇인가를 좀 볼 건데요. 주택 공급 및 시장 안정 지원을 위한 향후 2년간 1월 10일이 발표일이죠. 발표일부터입니다. 자, 12월 내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소형주택, 자, 소형주택 밑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아파트는 제외 그러니까 1번, 2번은 비수도권 중공업 미분양 주택을 주택수 산입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 종부세, 중과를 배제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소형주택은 어떤 주택을 말하냐? 자,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또 취득가액은 수도권은 6억, 그 다음에 지방은 3억 이하. 준공 시점은요, 올해 1월 10일부터 발표일부터 내년 12월 말까지 준공되는 주택에 대해서 주택수 산입에서 제외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은 아파트는 제외한 소형주택이라고 했는데, 이런 주택들은 보시면은 다가구 주택, 뭐 연립주택, 단독주택, 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도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주거 형태의 아파트를 제외한 웬만한 형태의 주택은 소형주택으로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수도권에 있는 중공업 미분양 아파트는 자,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국민주택 규모죠. 자, 그 다음에 취득가액은 6억 이하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분양에 지방 같은 경우에는 악성 미분양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굉장히 분양가가 높은 지역들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지역들에 있는 악성 미분양 물건, 중공업 미분양 물건을 좀 해소하자, 이런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볼 것이 이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입니다. 지금은 한시적으로 중과를 배제합니다. 중과라는 게 세법상 중과라는 이야기가 딱 들어가면, 그러면 이거는 징벌적 과세구나. 왜냐면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다주택자들이 많이 이제 세금을 많이 내죠. 그 다음에 취득세 중과, 집을 한 채 있는 사람은 1에서 3%지만 두 채, 한 채 더 살 때는 8%, 그 다음에 세 채 살 때는 12%, 이런 중과의 제도는 징벌적 과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좋고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갈 때는 이런 과세들을 많이 합니다. 조세 정책으로 집값을 좀 잡기 위해서. 하지만 또 반대로 떨어질 때는 이런 중과를 또 완화해 주거나 아니면 조세 혜택을 많이 주게 되는데요. 자, 보시면은 양도소득세 중과는 자, 21년 6월부터 22년 5월까지는 자, 1주택자는 기본세율, 우리가 소득세법상 기본세율이 8단계 누진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기본세율로 적용을 하고요. 2주택은 징벌적 과세로 20% 더 내고, 그 다음에 3주택 이상은 징벌적 과세로 30% 이상 더 낸다. 하지만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때 말씀드렸죠. 하지만 이제 내려오는 시기에는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배제를 하고 다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그래서 올해 5월입니다. 5월 9일까지라고 볼 수 있고요. 5월 9일까지 원래는 이때 세율을 적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뒤에 장 보시면은 더 연장이 된 건데 그건 뒤에 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부세 중과 제도가 있는데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주택, 2주택은 최고 2.7%, 과세표준 3주택 이상의 과세표준 같은 12억 이하와 초과가 구분이 되는데 1%에서 최고 12억 초과되는 건 5%까지 이렇게 지금 세율을 정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장을 보면서 좀 이어갈 건데요. 이번 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도소득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배제가 되는데 또 연장이 됐습니다. 지금 부동산 경기를 굉장히 좀 많이 위축돼 있어서 이거를 좀 정부에서는 좀 많이 좀 살려보자 노력한다라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는데요. 지금 한번 살펴보면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2024년 올해 5월 9일까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기간을 1년 연장한다. 중과를 해봐야 지금 거래도 안 되고 팔지도 않고 팔리지도 않고 그 다음에 팔아도 양도소득세가 크게 남지 않는데 이것 때문에 거래를 위축시킬 수 없기 때문에 좀 다시 한번 이렇게 중과 배제를 연장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구역 내. 자, 조정대상 구역이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시에 전부 다, 2018년, 19년 때는 전부 다 서울시 전부 다 조정대상 구역에 투기과열지구에 굉장히 주택거래 신고지역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굉장히 많은 규제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많이 규제가 해제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는 강남구, 서초구, 그 다음에 서초구, 그 다음에 송파구, 그 다음에 용산구 이렇게 4군데만 아직 조정대상 구역으로 남아있다. 그래서 조정대상 구역 내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는 기한을 5월 9일부터 1년을 연장해서 5월 9일까지 1년을 연장한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과세율은 2주택은 20%, 3주택은 30% 적용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배제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굉장히 좀 당연한 순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세 혜택을 주려고 하고 있고 또 조세 혜택을 줌으로써 또 거래를 활발하게 좀 유도하려고 하는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볼 페이지인데요. 여기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을 좀 세부적으로 풀었다. 제가 지금까지 110 대책을 발표한 뒤로부터 이런 유튜브를 찍으면서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게 60제곱미터 이하 신축 소형주택, 그 다음에 지방 중공업 미분양주택, 미분양 아파트 이런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만큼 중요한 내용들이 뭐냐면 지금은 부동산이 하방 압력을 받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효과가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런 혜택들이 효과가 없을 수 있지만 나중에 이게 분위기가 반전이 되고 상승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폭발적으로 이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이제 박근혜 정권 때 좀 디테일하게 만들어지고 그 문재인 정권 대통령께서 이제 그 주택임대사업자를 활성화시킨다고 다 수면 위에 올려놨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부동산 경기가 좀 하방 압력을 받았을 때는 별로 효과가 없었는데 상승으로 분위기가 반전이 되면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고요. 또 그만큼 혜택도 많이 주었기 때문에 그만큼 효과가 굉장히 일어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 같은 경우에는 휘발유를 뿌리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유념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주택 추가 및 한시 배제입니다. 현행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구역 내에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대상인데요. 한 1년 연장했다고 했죠.
그리고 1월 10일부터 취득한 주택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전원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취득가액 6억, 비수도권은 3억. 그 다음에 준공 시점은 1월 1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주택 유형은 아파트 제외. 자, 또 하나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죠. 여기에서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취득가액은 6억 이하. 그 다음에 주택의 소재지는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 자, 소형 신축주택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같이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입니다. 하지만 수도권에 취득가액이 6억 하는 아파트가 많지도 않기 때문에 별로 실효성도 없겠죠. 수도권까지 포함한다고 해도. 하지만 이제 지방을 수도권을 제외한 거기 때문에 좀 효과는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보유기간 2년 이상으로서 22년 5월 10일부터 25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이어서 설명드릴 부분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좀 예시를 들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이렇게 설명을 해도 뭐 양도소득 세율과 뭐 그 다음에 미분양 주택이 이렇다,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가 이렇다 이렇게 해도 내가 진짜 내가 집을 가지고 있는데 뭐를 하나 더 사도 돼? 이럴 경우엔 내가 지금 세금이 어떻게 돼? 실질적으로 강남에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내가 다른 지역에 조그만 2억짜리 1억짜리 빌라를 하나 사려고 하는데 내가 강남의 아파트를 나중에 팔 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이런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오늘 처음 의도대로 이제 처음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갑자기 뭐 1월 23일 날 이제 그 후속 개정안이 후속 대책이 발표가 돼서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자, 이어서 원래 이제 제가 오늘 하려고 했던 부분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화면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형 신축주택 주택수에서 제외를 한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보도자료나 이제 그 보도자료를 보게 되면 개인 같은 경우에 향후 2년간 소형 신축주택 60제곱미터 이하 수도권 6억, 요거는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워낙 많이 설명을 드려가지고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지방은 3억 이하, 아파트는 제외한다. 대상주택은 1월 10일이죠. 2024년 1월 1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되는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수도권에 6억, 지방은 3억 이하의 다가구 주택이나 공동주택은 제외죠.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그 다음에 다세대 주택, 그 다음에 연립주택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구입 시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취득세는 취득가액으로 보고 양도소득세와 종부세는 공시가액으로 본다. 자, 그리고 주택수 제외 효과를 볼 수 있죠. 이거는 뭐 효과라기보다는 기대 효과겠죠. 정부가 이런 정책을 발표함으로써 어떤 기대를 할 수 있나. 자, 신규 취득하는 해당 주택부터 세제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를 하여 기존 보유주택수에 해당하는 세율 적용. 이게 중요합니다. 기존 보유주택수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요거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뒷장에서 다시 예시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요 부분도 있습니다. 요 부분이 이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과 좀 다른 부분인데 1세대 1주택자가 추가 구입을 할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를 적용을 못 받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 뒷장에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거고, 해당 B아파트를 2024년 1월 10일 대책 발표일이죠. 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중에 여러 채를 구입해도 해당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양도세나 종부세가 중과가 배제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현행은 양도세가 중과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시적으로 배제가 됐는데 또 1년 연장해서 2025년 5월 9일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중과 배제가. 종부세도 3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과표가 12억 초과만 중과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개선은 뭐 영구적으로 중과를 배제하겠다. 법이 또 개정하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부터는 좀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예시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이해를 좀 잘 따라오셔야 그래야 내 거가 되고 이 지식이 내 거가 되고 그래야만이 또 나중에 내가 추가를 할 때 어떤 지식을 또 현장에 활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굉장히 중요하죠. 소형 신축주택 주택수에서 제외를 한다. 뭐 향후 2년간 촉촉촉촉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단 1세대 1주택 추가 구입 시에는 특례에 미적용을 한다. 자, 그래서 다음 장을 보면서 예시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길고 긴 여정을 와가지고 지금부터는 좀 예시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산구에 있는 용산에 있는 신축 다세대 주택을 하나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뭐 당연히 소형주택이면서 6억 이하, 60제곱미터 이하, 60제곱미터 이하, 그 다음에 소형주택에 들어가죠. 자, 취득세를 보면은 먼저 취득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강남구도 그렇고 용산구도 그렇고 모두 다 조정대상 구역입니다. 자, 그래서 1주택자는 취득세가 조정대상 구역은 중과가 되고 있죠. 1주택자는 기본세율이고요. 2주택자는 조정대상 구역에는 8%, 그 다음에 3주택 12%, 이상은 12%입니다. 자, 근데 비조정대상 구역 같은 경우에는 2주택까지 1에서 3%고요. 그 다음에 3주택자가 8%, 4주택부터 12%. 그러니까 1주택자와 일반 비조정 대상 구역도 중과가 없는 게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취득세가 중과가 없는 걸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3주택부터는 중과가 됩니다. 그래서 4주택은 결과적으로 12%이기 때문에 주택 하나 차이로 좀 낮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이때 지금 현재 원칙은요. 조정 대상 구역에 내가 집을 하나 더 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취득세가 8%가 적용이 돼야 맞죠. 하지만 이번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발표한 대로 좀 된다라고 하면은 1주택자로서 일반 세율이 적용이 되겠죠. 자, 조정 대상 구역이지만 1주택자, 새로 사는 주택을 주택수에 포함을 안 시키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계산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에서 3%다. 이렇게 적용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장을 이어가면서 볼 건데요. 자, 그래서 아까는 이제 취득세를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또 양도소득세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양도소득세는 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한번 나한테 세제 혜택은 좀 얼마나 올 수 있나 뭐 예시를 들어서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형 신축주택 주택수에서 제외를 한다. 강남구에 1주택을 보유 중입니다. 아까랑 똑같죠. 그리고 용산구에 있는 신축 소형주택을 하나 샀습니다. 취득세 중과가 안 되죠. 1에서 3%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일반 세율로. 자, 그런 다음에 내가 기존 주택을 매매를 합니다. 양도소득세. 왜냐면 예전 같았으면 매매를 못 합니다. 왜냐면 소형주택 하나 사려고 했다가 양도소득세 중과가 되고 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데, 자, 매수한 다음에 소형주택을 산 다음에 강남에 있는 제 집을 팔아요. 제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연 어떻게 되냐.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남과 용산은 조정대상 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주택의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되죠. 그러니까 2주택의 중과면 기본세율에 플러스 20%. 이게 양도소득세입니다. 자, 3주택 같은 경우는 30%. 제가 여기 설명을 드렸죠. 자, 2주택 같은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지금 여기입니다. 20%. 그 다음에 3주택 같은 경우에는 30%. 하지만 양도소득세가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올해 5월 9일까지 배제를 했었는데, 중과 배제를 했었는데 또 1년이 연장이 됐죠. 그래서 25년 5월 9일까지 이제 또 배제로 연장이 됐는데, 중과 배제로. 근데 이제 그 뒤로는 아직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일단 이 있는 걸로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주택자로서, 자, 요거는 소형주택은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죠. 그래서 1주택자로서 중과가 배제돼서 일반 세율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중요할 점 몇 가지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주의할 점 같은 경우에는 아직 취득세 중과는 적용 중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는 물건들을 살 때는 분명히 적용 중에 있고요. 완화가 되면 또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취득세에서 주택수 제외는 2026년 12월까지입니다. 3년만 한시적으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요 부분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요.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적용 시기도 일시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5월 9일까지입니다. 2025년 5월 9일까지고 아직 연장을 한다. 지금 1년 단위로 계속 연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소형주택을 취득할 경우 서울에 이제 신규 소형주택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주택을 취득할 경우에 있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살펴봤고요. 자, 다음 장에서는 지방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입니다. 자, 지방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 수를 계산해서 취득세와 이런 주택수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좀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지방 미분양 아파트, 자, 무조건 줍줍해도 되는지, 지방 미분양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중공업 미분양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00채를 사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이 법들이 다 발표한 대로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은, 하지만 100채를 사는 사람들이 과연, 내가 지금 몇 채를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입자는 향후 2년간 지방 중공후의 미분양 주택 85제곱미터 6억 이하를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자, 분양권을 거래해서 그 분양권을 사는 것도 안 됩니다. 최초로 구입, 분양권이 아니겠죠? 중공후 미분양이기 때문에 악성 미분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 준공후까지 분양이 안 된 거를 내가 처음 사는 주택을 말하는 겁니다. 세제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자, 기존 1주택자가 최초 구입 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을 한다. 자, 이 부분이 있죠. 아까 소형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은 내가 기존 주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을 못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라든가 종부세라든가 이런 주택 특례 적용을 못 받았기 때문에 계산을 잘 해야 됩니다. 내가 어느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소형주택을 살 것이다. 어느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면은 샀다가 다시 팔 것이다. 이런 계산을 좀 자기만의 이런 그 구상을 좀 짜가지고 설명을 하는 이런 계산을 해보는 것이 좀 필요하고요. 본인의 상황에 맞게끔 그런 쪽으로 유리한 쪽으로 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는 특례가 적용이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주택을 1주택만 가지고 있는데 여러 채를 샀습니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을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 개정 1년 후 1년 내에 미분양 최초 구입하는 경우에 적용이 된다. 대상주택은 85제곱미터 이하, 취득가격 6억 이하, 준공후 미분양, 악성 미분양이고요. 취득세는 취득가액, 양도세, 종부세는 공시가액. 자, 그리고 주택수 제외 효과죠. 정부에서 기대하는 효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신규 취득하는 해당 주택부터 세제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기존 보유 주택수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준공후 미분양 주택과 기존 보유 주택수에 해당하는 세율 있죠. 제가 뒤에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단 취득세는 3년 동안만 적용한다. 기존에 여기 아까 말씀드렸죠. 1세대 1주택 특례는 적용을 한다. 자, 밑에는 인구 감소 지역 특례 적용을 한다라는 건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장을 보면서 좀 예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시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소형주택 예시를 들었듯이 예시를 한번 들어볼 건데요. 자, 제가 2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2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자, 지방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를 하나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취득을 하려고 하는데, 자, 요때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 시 취득세율을 적용을 보면은요. 1주택 같은 경우에는 1에서 3% 똑같죠. 자, 2주택은 1에서 3%. 자, 여기는 다 주택수가 100채가 돼도 1에서 3% 똑같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2주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주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현재 가지고 있는 주택수 세율에 따라서
세금을 취득세를 산정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원칙은 2주택이잖아요. 2주택을 보유 중인데 2주택이기 때문에 원칙은 8%입니다. 이게 조정대상 구역이면 아니면은 1에서 3%긴 하지만 자, 2주택자로서 일반 세율 같은 경우에는 1에서 3%를 적용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취득세는 내가 가진 주택이 몇 개냐, 기존에 몇 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적용을 한다. 만약에 내가 4주택자다. 뭐 이거는 조정대상 구역이건 아니건 상관없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내가 만약에 집이 4개다. 기존에 있는 집이. 그러면은 지방 미분양 아파트 있잖아요. 한 개만 사도 12%입니다. 12%.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야, 그러면은 지방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를 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정부의 의도는 이렇습니다. 자, 1주택자나 2주택자가 집을 좀 많이 사줘라. 뭐 3주택자나 4주택자나 5주택자는 야, 기존에 있는 집도 많잖아. 니네들은 그만 사도 돼. 하지만 1주택자나 2주택자들은 야, 조금만 더 사. 2-3개는 더 사도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1주택자나 2주택자가 가장 큰 혜택을 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뭐 예시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를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뭐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에 질문 주시면은 제가 좀 성실히 좀 풀어서 답변을 드릴 예정에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양도소득세를 이렇게 많이 배웠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율은 좀 알고 있었으면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자료를 좀 준비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한번 요런 정도는 요런 세율이 이렇게 양도소득 세율이 이렇게 많이 구간이 많이 나눠져 있구나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는 6%에서 45%, 최고 45%까지 해서 8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5년도인가 6년도에 공인중개사 공부할 때는 그때 4단계 누진세율이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이제 소득 범위가 소득 수준이 높아지니까 소득 범위를 굉장히 잘게 쪼개가지고 그래서 8단계까지 왔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이 발전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 양도소득세 구간이 또 조정 2주택자 그 다음에 3주택자. 근데 요 양도소득세가 일단은 25년 내년 5월 9일까지 뭐 전부 다 중과 배제를 하기 때문에 전부 다 일반 세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거는 좀 무시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요 정도는 좀 아셔야 내가 이걸 팔았을 때 세금이 얼마 정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은 대략적으로 뭐 세무사 도움을 받는 게 정확하지만 대략적으로는 한번 뽑아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110 후속 대책과 그런 다음에 110 대책에 따른 소형주택 주택수에 포함 안 시키고 그 다음에 지방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 이렇게 주택수에 포함을 안 시킨다. 이런 내용으로 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게 이해는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복잡한 내용인데 또 이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또 간단하게 또 이어서 하다 보면은 또 계속 연결이 되기 때문에 또 이해가 한 번만 풀리면은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런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한 2번 정도, 3번 정도 영상을 보시면은 충분히 이해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에 맞는 상황에 따라서 이거 지방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를 이제 매수를 해도 된다, 안 된다, 이런 여러 가지 판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정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